안녕하세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오늘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라클레스의 버금가는 아테네 최고의 영웅인 테세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는 두 아내가 모두 아기를 낳지 못하자 후사를 걱정하게 되죠. 그리하여 델포이로 가서 방도를 묻자 아테네로 갈 때까지 포도주 뚜껑을 열지 말라는 수수께끼 같은 신탁이 내려집니다. 아이게우스는 돌아가는 길에 트로이젠에 들러 왕이자 유명한 예언자이기도 한 피테우스에게 신탁의 의미를 물었는데요. 피테우스는 신탁의 뜻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 없이 잔치를 벌이고 아이게우스를 취하게 만든 다음 그의 침실의 딸 아이트라를 보냅니다. 그날 밤 아이트라 꿈에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근처 섬으로 인도했고 아이트라는 그곳에서 포세이돈과 동침한 후 테세우스를 잉태합니다. 아이게우스는 임신한 아이트라에게 바위 밑에 칼과 신발을 넣은 다음 아이가 바위를 들어올릴 만큼 자라면 아테네로 보내라고 말한 뒤 떠납니다. 이후 태어난 테세우스의 행보는 어떨까요? 테세우스는 16세 때 바위를 들어올리고 그 밑에 있던 칼과 신발을 꺼내 들고 아버지에게로 떠납니다. 그는 헤라클레스처럼 업적을 쌓으려는 마음을 먹고 손쉬운 바닷길 대신 험난한 육로를 선택하는데요. 처음 만난 악당은 헤파이스토스의 아들로 곤봉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페리페테스였습니다. 페리페테스는 거대한 곤봉으로 행인들을 마구 때려 죽였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테세우스는 곤봉을 빼앗아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때려 죽이죠. 그 후 곤봉은 테세우스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코린토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니스라는 악당이었는데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 힘껏 구부린 소나무에 팔다리를 묶어 찢어 죽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죠. 테세우스는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시니스를 죽입니다. 이때 테세우스는 시니스의 딸 페리구네와 관계하여 아들 멜라니포스를 낳게 됩니다. 이어서 아테네로 향하던 테세우스는 크롬미온을 지나면서 파이아라고 불리는 괴물 암테지를 퇴치합니다. 메가라에서는 스키론이라는 악당을 처치하는데요. 스키론은 포세이돈의 아들로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돈과 물건을 빼앗은 다음 자신의 발을 씻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발을 씻어주려고 몸을 숙이면 걷어차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고 커다란 바다거북이가 바닷물에 떨어진 사람을 잡아먹는 것으로 악행을 저질렀죠. 테세우스는 스키론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다거북이의 밥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엘레우시스를 지날 때 그곳의 왕 케르키온이 행인들을 강제로 자승과 씨름을 붙인 뒤 패하면 목숨을 빼앗는 것을 알게 되죠. 테세우스는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왕을 죽인 뒤 엘레우시스의 왕위를 차지했고 나중에 케르키온의 손자 히포토온에게 통치를 맡기고 떠납니다. 테세우스의 마지막 상대는 아테네 인근 케피소스 강가에 사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잡아 느리는 자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는 여인숙에 큰 것과 작은 쇠침대 2개를 놓고 키 큰 사람에게는 작은 침대를, 작은 사람에게는 큰 침대를 내줍니다. 그래서 키가 커서 침대 밖으로 튀어나오면 침대의 크기에 알맞게 머리나 다리를 톱으로 잘라내고 작으면 몸을 잡아 느려서 죽였죠. 테세우스는 이 악당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침대 밖으로 튀어나온 머리를 잘라서 죽입니다. 많은 괴물과 악당을 퇴치한 테세우스는 이미 영웅이 되어 아테네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나 아이게우스 왕 곁에는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말로 왕을 유혹한 마녀 메데이아가 있었죠. 그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왕을 꼬셔서 테세우스를 연회에 불러 독살하려 했으나 테세우스가 바위 밑에 있던 칼을 쓰는 것을 보고 아이게우스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칼을 보고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아이게우스 왕은 테세우스가 아들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메데이아는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고향 폴키스로 돌아가 버리죠. 직후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를 왕위 계승자로 공표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숙부 팔라스와 그의 50명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아이게우스 왕이 그의 숙부 메티온에게 빼앗긴 왕위를 되찾을 때 팔라스에게 왕권을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한 아테네 왕위 계승자라는 이유였죠. 테세우스는 이 계획을 사전에 알아채고 먼저 공격하여 팔라스와 10명의 아들들을 모두 죽입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이들을 살해한 죄를 씻기 위해 아테네에서 추방되어 1년간 트로이젠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테네는 해양강국이던 크레타의 9년에 한 번 젊은 남녀를 각각 7명씩 인신 공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크레타 왕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우스가 아테네의 마라톤 들판에서 날뛰는 황소를 잡으려다 뿔에 찔려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테네 왕국에 그와 같은 요구를 했던 것이었죠. 공물로 간 젊은이들은 크레타의 미궁에 갇혀있는 괴물 미노타우로스에게 먹이로 바쳐졌습니다. 미노타우로스는 미노스 왕의 아내가 포세이돈의 저주로 황소와 정을 통하여 낳은 괴물로 황소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가진 괴물이었죠. 벌써 3번째로 공물을 바칠 때가 되자 아테네의 민심은 극도로 나빠졌죠. 아이게우스 왕에 대한 원망이 확산되자 테세우스는 자진하여 인신공물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테세우스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노스 왕에게는 아리아드네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레타의 곡물로 도착한 테세우스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테세우스에게 미궁에서 살아나오도록 돕는 대신 아테네로 돌아갈 때 자신을 아내로 맞아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테세우스가 크레타로 출발하기 전 아프로디테에게 무사귀환을 위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었죠.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라비린토스는 미궁이기에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더라도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 뭉치를 건네며 실을 풀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실을 따라 나오라고 말해주었죠. 그리하여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다음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세우스는 미노스 왕의 배들에 구멍을 뚫어 추적하지 못하게 한 뒤 아리아드네와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크레타를 출발한 테세우스 일행은 얼마 후 낙소스 섬에 정박했고 여기서 잠든 아리아드네를 그대로 두고 떠나버렸는데요. 때마침 그곳에 디오니소스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녀의 미모에 반한 디오니소스가 그녀를 아내로 맞아 올림포스로 데려갑니다. 그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황금관을 결혼 선물로 주었는데 이 황금관은 나중에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리아드네가 낙소스 섬에 남겨진 이유는 여러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테세우스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설과 아리아드네에게 반한 디오니소스가 납치해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 운명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헤르메스 혹은 아테나가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갈 것을 명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아리아드네는 디오니소스와 사이에서 토아스, 스타필로스, 오이노피온, 헤파레토스 등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테세우스가 아테네를 떠나던 시점, 아이게우스 왕은 흰 돛과 검은 돛 2개를 주며 크레타로 갈 때는 검은 돛을, 무사히 아테네로 돌아올 때는 흰 돛을 달라고 말했었죠. 아이게우스 왕은 많은 공적을 세운 테세우스의 용맹함을 믿고 있었지만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매일 바닷가 절벽 위에 나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섬에 남겨두고 온 슬픔으로 돛을 바꾸어 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죠. 혹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여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크레타로 떠났던 배가 그대로 검은 돛을 달고 돌아오는 것을 본 아이게우스, 그는 아들이 죽은 줄로 믿고 낙담하여 절벽 아래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그때부터 그곳은 아이게우스의 바다라고 불리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에게해라고 불리고 있죠. 이후 테세우스의 운명은 어디로 흐를까요? 아테네의 왕위에 오른 테세우스는 아마조네스 원정에 나서 여왕 히플리테를 사로잡아 아내로 삼았고 아들 히플리토스를 낳습니다. 한편 크레타 왕이 된 데오칼리오는 아테네와의 동맹을 위해 동생 파이드라를 테세우스와 결혼시킵니다. 하지만 파이드라는 청년이 된 히플리토스를 보자 첫눈에 반하죠. 이것은 히플리토스에게 구애했지만 처녀신 아르테미스의 숭배자로서 동정을 맹세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아프로디테의 계략이었는데요. 파이드라는 히플리토스에게 고백했지만 역시 거절당합니다. 파이드라는 수치심에 히플리토스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죠. 유서를 발견한 테세우스는 히플리토스를 저주하며 포세이돈에게 아들의 죽음을 빌었고 얼마 뒤 히플리토스는 해변에서 전차를 몰다 포세이돈이 보낸 괴수의 말들이 놀라는 바람에 낙마하여 즉사합니다. 테살리아 왕 페이리토오스는 테세우스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해보려고 그의 솥대를 습격하죠. 소식을 들은 테세우스가 와서 둘 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지려고 했으나 서로의 풍모의 마음을 빼앗긴 두 영웅은 싸움 대신 평생 변치 않는 우정을 맺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많은 모험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제우스의 딸을 아내로 맞아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테세우스는 스파르타의 헬레네를, 페이리토오스는 페르세포네를 신부감으로 꼽는데요. 둘은 헬레네는 무사히 데려왔지만 페르세포네를 데리러 갔을 땐 반대로 망각의 의자로 인해 하계에 붙잡혔고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하계로 내려올 때까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구출된 것은 테세우스 한 사람뿐이었는데요. 페이리토스를 데려가려고 붙잡자 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신들이 죄인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고 여겨 구출을 단념했기 때문입니다. 테세우스가 저승에 붙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테네는 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헬레네의 쌍둥이 오빠 디오스프로이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쳐들어와 테세우스의 두 아들을 쫓아내고 왕권을 메네스테우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죠. 결국 테세우스는 아테네 대신 스키로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섬을 다스리고 있던 리코메데스 왕은 테세우스가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까봐 두려워졌죠. 그래서 그를 환대하는 척하며 바닷가로 데려간 후 절벽에서 밀어 살해합니다. 그 후 메네스테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하자 아테네 왕위는 다시 테세우스의 아들 데모폰에게로 돌아갑니다. 훗날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 들판에서 전투를 벌일 때 아테네 병사들은 크고 강한 용사가 선두에서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테세우스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다른 영웅의 전설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